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 과부족부터 하겠습니다.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이름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현금의 실제 잔액은 뭐예요? 금고에 있는 돈과 장부상 잔액, 우리가 전표를 쭉 입력하다 보면 현금 잔액이 보이죠? 이제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기록을 잘못했거나 또는 분실했거나 도난당했거나 그래서 장부상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면 뭐 도난당했는지 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설정해서 장부상 잔액과 실제 보유액을 일치시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원인이 판명되면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했던 거를 그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고 이게 결산일이 됐는데도 끝까지 못 찾아냈다. 그러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죠. 실제 잔액이 있는데 실제 잔액과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한 장부상의 잔액은 항상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여기가 금고죠, 금고. 회사 금고에 있는 돈. 여기가 돈이 1,000원 있는데 열심히 전표를 입력하고 퇴근을 하려고 봤더니 장부에 돈이 1,100원 있어요. 프로그램상에. 금고에는 1,000원 있는데 프로그램상에 1,100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이라면. 열심히 전표를 끌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한 거죠. 그게 재수없다 그러고 그냥 여기 금고에다가 내 돈 그냥 100원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큰일 나요. 금고 건드리면 안 돼.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장부가 많잖아요. 그럼 현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현금이 많구나. 100원.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이제 줄어들죠. 1,000원 되잖아. 일치하잖아. 여기다 그냥 현금 줄여서 쓸게요. 과부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금고에다 돈 재수없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퇴근하려고 보니까 금고에는 돈이 1,000원 있는데 장부에는 돈이 900원밖에 없네요. 장부가 작고 금고에 돈이 많죠. 그러면 여기 건드려서 100원을 뺏는다고? 그러다 죽어. 부족하잖아. 현금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현금 100원 하고 현금 과부족 1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순서 잘 기억하세요. 얘는 차변에 생길 수도 있고 대변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이걸 알려줘요. 실제 잔액이 많다, 작다. 여기라면 금고에, 즉 실제 잔액이 작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린 거꾸로 장부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돼요. 장부가 많잖아. 장부가 많은데 빼버려 그냥. 여기는 실제 잔액이 많대요. 그럼 장부가 적지. 집어도. 그리고 반대쪽을 채우시면 돼요. 이쪽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쓰고 있으면 사장님 좋아하겠어요? 돈이 안 맞으면 아이고 재수없다 그러고 내 돈 넣고 남아? 빼다가 잘못되면 죽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아야지. 찾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례를 보면서 갈게요. 자, 현금 보유액은 10만 원인데 장부상 잔액은 12만 원이래요. 자, 현금이 여기가 10만 원 있고 장부에가 12만 원이나 되네요. 많지. 그럼 빼면 되잖아. 뺄게요. 분계는 오른쪽부터. 자, 현금 빼요. 현금이 2만 원 많죠? 2만 원 빼. 그리고 뭐라고요? 알 때까지 그냥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요. 2만 원. 네,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시제 부족액 2만 원의 원인을 조사했더니 15,000원이 이 돈 차이 벌어진 것 중에 사무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판명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그 이제 원인 밝혀졌으니까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야 되겠죠. 줄여 쓸게요. 15,000원 확인됐네요. 뭐라고 판명되냐면 복리후생비라고 판명이 됐네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데 내가 입력을 못했군요. 이렇게
찾았어요. 아직도 여기 5천 원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산일이 됐는데요. 결산일이 보통 이제 12월 31일이 끝나는 회사라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인데 저 5천 원의 원인이 안 밝혀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놔두면 안 되겠지, 이제. 마저 없앱니다. 현금 과부족을 5천 원을 없애버리고, 이건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지금 장부상보다 금고에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쪽에 생길 수 있는 거 뭐예요? 비용이잖아. 그래서 재수 없다. 잡손실이라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게 생겼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정리하고, 기말 결산일이 됐는데도 안 밝혀지면 잡손실로 정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이거 연도 중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월 1일 날 생겼다가 2월 5일 날 알아냈는데 끝까지 몰랐다든지. 근데 오늘은 12월 31일인데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야. 12월 31일 날 퇴근하려고 보니까 금고에는 돈이 10만 원, 장부상에는 12만 원. 장부상에 돈이 많죠. 어떻게 하라고? 금고 건드리면 안 돼. 장부를 빼. 현금 2만 원 뺐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요? 현금 과부족? 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을 써서도 이날 정리해야 될 판인데 여기다 또 현금 과부족을 하고 현금 과부족 없애고 또 잡손실 할 거야? 이렇게? 현금 과부족 해놓고 다시 12월 31일 날 안 밝혀진다? 끝까지 현금 과부족 잡손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냥 바로 잡손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싹 지우고. 됐죠? 현금 과부족을 연도 중에 쓰는 거야. 근데 12월 31일 현재 차이가 벌어지면 이 이름을 무드로 만들었다 또 쓸 거야. 그냥 바로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거 이제 뒤집어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금고의 실제 잔액은 10만 원인데 장부에 가봤더니 8만 원밖에 없더라. 부족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장부를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현금 집어넣을게요. 현금 2만 원 집어넣고 책이 없는 내용이죠.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이렇게 장부가 부족해서 집어넣었어요. 얘를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얘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월 5일 날 원인이 밝혀졌어. 왜 현금이 늘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찾아봤더니 밝혀지면 이걸 빼는 거죠. 이제 현금 과부족 중에서 15,000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외상대금을 회수한 건데 나 없는 사이에 누가 돈을 딱 집어넣고 나갔어요.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로 판명이 됐어. 그럼 뭘 없애야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을 없애야 되겠지. 외상매출금을 없앱니다. 판명됐으니까 자산 없애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31일인데 이 나머지 5,000원이 끝까지 안 밝혀지네요. 현금 과부족 나머지 5,000원 정리하시고 이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돈이 금고에 많잖아.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잡이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요게 요쪽이 생기거나 요쪽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시험에 나오면 이제 연도 중에 부족한 차이가 벌어지면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면 빼서 각각의 개정 과목을 정리하고 끝까지 안 밝혀지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 처리하시고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현금 차이가 벌어지면 이 상황도 이렇게 볼게요. 오늘은 12월 31일이야. 금고에는 10만 원 있는데 프로그램상 전표를 보니까 현금이 8만 원밖에 없어요. 금고가 많죠. 현금 집어도 현금 이렇게 2만 원. 그리고 또 현금 과부족을 쓸 게 아니잖아. 쓰면 바로 뺄 거니까 바로 잡이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게 현금 과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손회계부터 가겠습니다. 자, 대손회계의 의의가 써 있는데 대손회계. 대손이 뭐냐? 자, 거래처가 파산이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매출 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걸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외상으로 상대방 회사가 망해서 외상 매출금을 이제 못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대손인데 그러니까 사고 터진 거죠. 대손 회계는 뭐냐 그럼? 이렇게 대손이 일어나면 대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실제 발생한 대손의 회계 처리와 계속 사고가 터질 텐데 이걸 미리서 좀 예상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대손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이 일어나면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그 대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대손을 대비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3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손 상각비, 하나는 대손 충당금, 하나는 대손 충당금 환입. 이 3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대손 상각비부터 봅시다.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계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이런 얘기죠.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 여기가 이제 외상 매출금일 거예요. 또는 뭐 받을 의미거나 이 금액이 있는데 때가 되면 받아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어? 못 받게 됐잖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응? 때가 돼서 망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 없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망해서 못 받아내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여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 없어졌는데 정상적이라면 돈을 받았겠죠. 현금. 근데 망해서 못 받아. 생길 수 있는 거는 비용밖에 없어요. 이때 쓰는 이름이 이름을 한번 지어봐. 외상대금을 뜯겼다.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비용이에요. 그냥 대손 상각비. 뭐 직원 밥 먹으면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것처럼 대손 상각비. 이름이 좀 어려운데 비용.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매 활동이잖아. 판매 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비용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사용합니다. 800번대로. 그런데 이것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이 남아 돈 빌려줘. 대여금이야. 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상거래와 관련 없는 거죠. 거래처에 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받게 됐어요.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 기간이 짧은 대여금이었으면 단기 대여금일 거예요. 못 받게 됐으니까 없애. 이거 대손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때 쓰는 이름은 이게 지금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그때 쓰는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둘 다 비용인데 위치가 틀린 거야.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매출 채권은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이니까 이걸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만들고, 이건 쓸데없는 채권이잖아.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이니까 영업의 비용을 써라라는 게 이 대손 상각비에 써 있는 이름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시고, 요거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등은 판매활동 관련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이라는 얘기 나오죠.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환입은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손 처리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 이런 게 돼 있죠. 대손 처리 방법에는 직접 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직접 상각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건을 팔 때는 다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묶어놨다가 사고 터졌다고? 못 받아. 대손 상각비. 못 받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하는 게 직접 상각법이에요. 간단하잖아. 이게 인정이 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예? 뭔 문제가 있냐? 문제를 좀 봅시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는 주로 이쪽에서 매출을 잡게 되죠. 올해. 즉 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채권과 관련돼서 사고는 단기에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이렇게 터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터지면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때 비용을 잡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지금 직접 상각법 문제점이 수익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 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 들을 텐데요.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이 수익과 연관시킬 수 있는 비용은 그 수익이 인식될 때, 기록될 때 비용이 돼야지. 잘 몰라도 이런 거야. 야, 수익은 여기서 잡고 비용은 왜 나중에 잡냐? 이것과 관련된 수익 비용이잖아. 예?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수익은 이쪽 연도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은 다른 연도에 하니까 안 맞잖아.
예?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날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이 자산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자산을 보고할 텐데 1억 이렇게 보고했어요. 재무상태표에. 근데 이 1억이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냐 이런 얘기예요. 순실현 가능하겠어요? 이 외상대금이라는 걸 1억을 딱 보고했는데 이게 1억이 다 실현되면 좋겠는데 계속 사고가 터지잖아. 그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이 금액이 순실현 가능한 금액보다 과대계 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 속에 사고 터질 게 들어있잖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수익비용 대응에 적합한 방법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충당금 설정법 중에 그래요. 이거 직접 삼각법이 아니라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할 텐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게 손익계산서 접근법. 요거 순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접근법,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니까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충당금 설정법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잡기 때문에 비용이 안 잡는 것보다는 수익 비용이 대응이 되지만 적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하는 이 금액 속에 부도가 날 가능성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해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될 것 같아. 그럼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 9,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억이라고 보고하냐. 그래서 여기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 100만 원을 빼가지고 9,900으로 이렇게 보고하자. 이런 방법이 바로 재무상태표 접근법. 이거 아니고 그중에 충당금 설정법인데 종류가 두 개 있더래. 이론서를 보면 내용 다 몰라도 되고. 하여간 우리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수익 비용이 안 한 것보다 예업처럼 안 한 것보다 비용을 요쪽 회계연도 비용을 좀 집어넣을 거니까 조금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 들어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1년도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이라고 있겠죠.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또는 뭐 받으러움이 있는데 외상매출금 1억을 이렇게 다 보고 하지 말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돼 있냐? 읽어볼게요. 대손처리 방법에. 대손처리 방법에는 직접 삼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고 본서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그중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이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채권 잔액을 기초로 해서 재무상태표의 기말채권 1억이야. 요거를 과거의 대손 경험이나 그러니까 작년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얼마가 사고 터지더라. 뭐 10%가 터지든지 재작년에 몇 프로 터지더라. 대손 경험률을 적용해서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질 것 같느냐를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또는 기간 경과 분석을 통해서 기간 경과 분석은 외상매출금이 작년에 팔아놓은 거하고 재작년에 뭐 3년 전에 팔아놓은 것 중에서 사고가 터질 확률이 높은 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외상매출금은 대손 비율을 좀 높이고 10% 잡고 좀 더 가까운 것은 5% 잡고 아주 최근 건 뭐 1% 잡고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 경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설정을 해요. 요 속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라고 봅시다. 10% 정도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1억 중에 그 이후 년도에 10%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는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미리 해서 비용 처리합시다. 대손 삼각비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사고 터지면 바로 외상 매출금 뺐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사고가 터진 게 아니잖아. 터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비용이 잡히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 이 방법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우리 지금 이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결정돼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을 바로 빼지 않고 대손 직접 난 게 진짜 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을 1억이라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다고 추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대변이잖아.
대변에 이쪽에 적혀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적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이거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적고 얘는 성격이 뭐냐면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이쪽에는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잖아.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오른쪽에다 적지 말고 왼쪽으로 적어서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 남겠어? 9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싶은 거죠. 그냥 1억이라고 다 보고할 게 아니라 대손이 일어날 금액을 추정을 하라니까. 그래서 그거만큼을 바로 9천이라고 바로 빼지 말고 차감하는 항목을 써서 여기 바로 지금 순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를 해줘라. 그게 그냥 막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게 지금 충당금 설정법 중에 하나인 이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쓸 거니까 몰라도 되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 한번 읽어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설정됐는데 수취채권의 잔액, 수취채권은 매출채권만 대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외상매출금 받으러 말고 대여금 이런 거, 기타 채권 이걸 다 합쳐서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채권. 수취채권의 잔액 중에서 이 잔액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을 해서 나타내는 금액. 이게 지금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된 금액이야. 뭐 10% 정도. 10%가 1,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수취채권의 평가 계정으로 그 장부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순실현 가능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수취채권의 차감 항목으로 보고를 하게 되더라.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붕괴는 얘가 대변에 가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요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론서 보면 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이걸 먼저 잡는 거야. 이거를 대손 상각 비용을 얼마를 먼저 잡을 거냐. 얘는 요 순실현 가능 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당금을 먼저 설정을 하고 요것이 따라서 비용이 되는 거고, 뭐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요 방법 하나만 쓰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법 중에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입은 좀 이따 있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 생기면서부터 끝나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한번 뒷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예제를 통해서 연도 중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모두를 다 볼게요. 봅시다. 자, 예제 갈게요. 자, 다음에 연속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래요. 지금 이제 이게 생길 수 있는 상황 다 본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X1년도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1억 원이래요. 외상 매출금이 1억 원 있나 봐. 그럼 1억 원 이제 바로 보고하면 안 되죠. 1억 원 중에 얼마를 못 받게 될 거니까 추정을 합니다. 아까 봤듯이 뭐 과거의 대손 경험률 또는 뭐 기간 경과 분석을 해서 이 회사는 1% 정도가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자, 1%를 계산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큼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비용 처리해요. 대손 상각비 100만 원. 그리고 바로 외상 매출금 빼내는 거 아니죠. 사고가 안 터진 게 아니니까. 그것의 차감 항목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생겨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기더라.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뀝니다. 2년도가 됐어요. X 2년이 됐는데 대손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2월 달에 X 2년 2월이 됐는데 전기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합니다. 자, 못 받게 됐어요. 외상 매출금 지금 여기 있는 거죠. 1억이. 빼. 외상 매출금. 진짜 못 받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 50만 원. 50만 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안 했으면 그냥 대손 상각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서 비용 처리하고 이걸 만들어 놨잖아. 충당금을. 언제 쓰려고. 사고 터지면 갖다 쓰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100이나 있잖아. 그럼 갖다 쓰라니까. 있는 거 다. 그러려고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현재의 충당금은 5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갖다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대손이 일어나요. 3월 달에는 80만 원이 일어납니다. 외상 매출금을 8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 처리하시면 되겠죠? 80만 원. 그리고 찾아봤더니 충당금이 50 남아 있어요. 대손 충당금 갖다 써. 나머지 50 갖다 쓰고. 근데 부족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많이 설정했겠지. 근데 이 점쟁이가 아니어서 어떻게 맞추겠어? 갖다 쓰가 없죠.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대손 상각 비 5, 6, 7, 8, 30만 원 이렇게. 충당금이 많으면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있는 만큼 다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잖아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대손 상각 비 처리해야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월 달에 또 사고 났네요. 이번에 40만 원 났어요. 외상 매출금 뺍니다. 근데 충당금이 하나도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이제.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 개. 연도 중에 대손이 일어나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딱 셋 중에 하나예요. 대손이 터졌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충당금을 보세요. 얼마 있습니까? 많네요. 다 갖다 쓰세요. 그죠? 부족하네요.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비용 처리하세요. 아예 없네요.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예? 대손이 일어났을 때 회계 처리. 없애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면 대여금 빼고 이름만 바뀌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 여기 이제 충당금 코드는 뭘 써야 되겠어요? 그 자산 바로 밑에 번호에 우리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의 바로 밑에 번호인 109번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충당금을 쓸 때는 설정도 그렇게 할 거고 외상 매출금이면 109번, 받으러음이 110번이니까 받으러음의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111번으로 설정하고 책에 써 있는 얘기죠. 갖다 쓸 때도 마찬가지. 이게 세 개가 연도 중에 대손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방법 다입니다.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대손 처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돈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돌려주면 감사하게 돈을 받으면 되지. 대손이 회수됐을 때 얘기를 볼게요. 자, 다섯 번째 거 있죠. 자, 8월 달인데요. 전기에 대손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였겠지. 그죠? 많았으면 그냥 갖다 쓴 거고. 부족했으면 이렇게 한 거고, 없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돌아와요. 현금을 30만 원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현금이 돌아와. 8월 달이죠. 일단 돈을 돌려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그냥. 현금? 얼마냐? 30만 원이죠? 30만 원 감사하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할 거냐는 얘기지, 이제. 이미 외상 매출금은 없애버렸는데, 이렇게 대손 처리해서 없애버렸는데, 그 외상 매출금이라고 돈을 줘요. 받아. 다시 외상 매출금을 또 없앨 수는 없지. 자, 대손 충당금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대손 충당금을 그냥 다 회복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할 현재로 보면 다시 충당금이 0원이 됐다가 30만 원이 된 거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전기, 그 이전에 대손 처리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거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관없이 그냥 충당금만 늘리면 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9월달 마지막. 올해 처리한 게 올해 돌아와요. 자, 9월달입니다.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것을 대손 처리를 했는데 요게 9월달에 돌아오는 거야. 돈 받아요. 사고 터졌는데 돈 돌려주면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 그리고 얘와 틀리게 무조건 충당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요쪽 것의 계정 과목 있죠?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 응? 이때 회계 처리했던 거 그대로 뒤집으래요. 알 수 있잖아. 같은 연도니까. 그날 대손 충당금을
50 갖다 썼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를 30 처리했었네요. 그걸 다 취소시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개 다르죠?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했으면 그 대손 처리한 거 차변을 뒤집으라는 말이 없고 그냥 충당금만 설정하시고, 올해 처리한 게 올해 돌아가면 올해 거 차변을 뒤집어.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돈을 받으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만나면 대손 처리 안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3월 달에 대손 처리했는데 9월 달에 돌아왔잖아요. 그 너는 왜 이렇게 방정맞게 조금만 기다렸어 봐. 그러면 좀 기다렸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현금 받고 외상 매출금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뭘 방정맞게 벌써 대손 처리했니? 그 대손 처리가 취소되도록 해라. 만나서 뒤집는 거야. 이쪽 거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돌아오면 이걸 이쪽으로 빼고 돈 받으면 돼요. 이게 돌아오면 이걸 이리 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왜 전기 거는 그렇게 안 하냐? 전기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전기 거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사고 터진 게 돌았다 칩시다. 아, 돈을 감사히 받아요. 근데 10년 전에 회계처리 뒤집으려네. 그럼 다 뒤집어야 되냐 이게? 돌아버리겠죠? 이걸 이렇게 하든 별 차이가 없어져요. 나중에 알 텐데. 그래서 이게 취지는 이래요.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단기에 돌아오면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방정 맞구나. 이거 그대로 다 취소시켜 이렇게. 예? 그 돈 받아. 근데 전기 그 이전기 것을 돌아오면 저걸 취소시켜도 되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충당금만 늘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간에 별로 차이가 없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바로 배울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단기에 회계 처리한 왼쪽 걸 다 뒤집어서 취소가 돼서 깨끗하게 없어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 날로 보면 충당금이 다시 30에서 회복이 돼서 80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이게 다예요, 이제. 대손이 일어나면 셋 중에 하나. 돌아오면 둘 중에 하나. 전기 이전 게 돌아오면 돈만 받고 충당금 늘려. 올해 게 돌아왔다고? 올해 거 차변을 대변 뒤집어서 취소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만약에 단기에 대손을 80을 처리했는데, 아니, 얘가 돈을 주려면 80을 깨끗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추접스럽게 돈을 60만 원만 딱 줘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받는 것은 60이야. 근데, 차변을 뒤집으랬다고? 그러면, 이게 5, 8이면 딱 좋겠는데 60밖에 안 주니까 이걸 5, 1로 해야 되냐? 3, 3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할게요. 근데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맘대로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왜 맘대로 하세요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2월, 다시 이제 X2년도 12월 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 12월 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겠죠. 이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 2억이 있대요. 대손을 또 추정을 해야 되겠지. 아, 우리 회사는 1% 정도가 사고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밑에 200이 딱 붙도록 하는 거예요. 뭐 좀 더 설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이게 200인데 200만 원을 다 설정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이게 80이 남아있잖아요. 80이 남아있는데 200을 이제 회계처리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똑같아, 이제. 다시 계속 돌아. 처리 똑같은데 숫자가 여기가 지금 20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200이라고 해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미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 2억이 있고 이 회계처리를 하기 직전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아있냐면 80만 원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거든. 근데 나는 지금 2억 밑에 200을 딱 붙이고 싶은 거잖아, 1%를. 근데 200을 다시 분개를 해봐. 그럼 여기 얼마 돼버려? 280이 돼버리잖아. 그럼 1%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충당금 잔액이 없었으니까 그냥 100인데 200인데 충당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80이. 그러니까 얼마만 추가 설정하면 돼요? 120을 추가로 설정하면 여기 붙어있는 80과 만나서 여기가 딱 2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억 밑에 1%인 200이 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개는 똑같아, 이제. 대손상각비 120. 그리고 다시 대손 충당금
120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2형 밑에 200이 이렇게 붙어서 1%가 충당금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보고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보충이 뭐야? 부족한 거 넣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부족한 충당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총액법이라고도 있는데 총액법은 세법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몰라도 돼요. 총액법 뭐냐면 이 남아있는 충당금을 다 환입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충당금 없앨게요. 대손 충당금 80 없애버리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세요. 그럼 없어져 버린 거거든. 그럼 다시 이제 대손 삼각비는 200을 추가로 다 깨끗이 세우세요. 대손 충당금도 200으로. 이거는 세법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회계학 배우니까 보충법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부족한 120 넣어. 그래서 대손 터지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충당금 200을 갖다 쓰는 거야. 부족하면 다 갖다 쓰고, 이렇게. 또 돌아오면 이거. 이게 생길 수 있는 일이 이제 계속 돌아요. 예? 이게 대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계처리 모두 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뭐라고 써 있냐면, 마지막 사례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때 지금 이제 대손을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충당금 잔액이 지금 이제 200인데 200을 설정하면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여기처럼 80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으면 부족하니까 120을 넣으면 되는데 260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예요. 즉 작년에 너무 충당금을 많이 설정한 거죠. 많이 설정해서 올해 설정하려고 보니까 남아 돌아버려요. 그 2억 밑에 200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260 버티고 있거든. 그럼 더 설정하면 되겠어? 넘치는 60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 딱 200 밑에 2억 밑에 200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없앱니다. 대손 충당금이 설정될 때 이쪽이잖아요. 자산 차감 60을 없애버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사라지고 딱 200이 될 거야. 너무 많았으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이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입니다. 60. 추가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 이게 너무 많았으니까 60만 원만큼을 충당금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2억 밑에 200이 될 거니까. 그리고 쓰는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야. 근데 이제 요 이름이 문제야. 야,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뭐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수익일 수도 있고요. 수익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비용의 음수. 주 처리가 두 개가 달라요. 자, 요거 이제 하나 정리해 볼게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요. 매출 채권이죠. 자, 잘 들어봐요. 많이 설명 잘 해도 잘 어려워하시던데. 요거만 들어봅시다. 자, 대손상각비가 있고요. 대손상각비 기억나시죠?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야.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얘는 어떤 채권이야? 매출 채권에 대해서 쓰는 이름이고 이거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쓰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상각비는 외상 매출금이 무슨 채권이야? 매출 채권이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비용을 쓰라는 거야. 이게 영업비용이잖아. 예?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에 뭐가 있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잖아요. 자, 이 기타 채권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데서 생기는 비용을 쓰라. 영업외 비용. 자, 이렇게 이제 비용을 많이 설정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설정한 만큼 충당금이 많겠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설정돼서 돌아오면, 예? 그게 돌아오는 게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일 텐데. 그렇겠죠? 이름은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야. 그런데 위치가 서로 달라요. 요거부터 할게요. 이게 쉬우니까. 자,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을 비용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많이 해놨죠? 그게 너무 많아서 돌아와.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아니, 비용 처리할 때 영업의 비용 처리했잖냐. 그럼 돌아올 때도 영업의 수익을 하면 되지.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영업비용 처리했어? 그럼 영업수익으로 하자.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지, 이제.
논리적으로 하려면 영업수익이 뭐야? 영업수익이 매출액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해서 돌아온 것을 매출액이라고 하겠어. 영업수익을 할 수는 없네. 그러면 예전에 그 영업외 수익을 하자. 말이 안 되잖아. 왜 비용 처리는 영업비용인데 돌아올 때 영업외 수익이냐? 영업수익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로 했잖아요. 비용 처리할 때. 그러면 영업수익으로는 잡을 수 없지. 매출액이니까.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적는데 음수로 적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영업수익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영업수익이 매출액밖에 없으니까 영업수익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영업비용을 줄여.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음수로 보고합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한이. 얘는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이었으니까 많이 설정해서 돌아오면 영업의 수익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위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이름이 이론에서는 그냥 대손 충당금 한입 쓰면 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 충당금 한입은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 영업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한입은 이런 거죠. 여기가 109번이면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손 충당금 한입을 쓰되 어디 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음수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이렇게 더하기 숫자로 나오겠죠. 이걸 쓰면 얘는 대손 충당금 환입해가지고 이 금액이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는 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쓸 때 판매비와 관리비를 했으니까 돌아올 때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버려. 쓸 때 영업의 비용 처리했지 돌아오면 영업의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 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들어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얘기만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니 사고 터진 대로 받으면 그냥 저쪽을 다 뒤집으면 되는데 요것이 애매하게 60이야.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뭐라? 80인데 충당금을 5로 하고 1로 할까? 아니면 얘를 3으로 하고 3으로 할까? 에? 그러겠죠. 아니면 5대 3으로 안분 계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거든요. 예? 이제 해볼게요. 네 마음대로 할게요. 왜 의미가 없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요 9월달 이 회계 처리를 사람을 둘로 양분을 해볼게요. 이제 9월달 회계 처리 합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 줄라면 다 줄 것이지. 추접스럽게 60은 또 뭐야. 자, 받아. 받고 나는 충당금을 다 세울래. 대손 충당금을 먼저 50을 다 가득 채우고 그냥 나머지는 대손 삼각 B로 할래. 이런 사람이 있겠죠. 요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얘는 나는 대손 삼각 B가 더 좋아. 대손 충당금은 30만 하고 대손 삼각 B를 먼저 다 없앨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또 5대 3으로 안 보나 똑같아요, 결과는. 응? 왜 이렇게 하나 말이 없는지는 이제 가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회계처는 똑같아. 12월 30일이 되는데 2억 원이야. 곱하기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 봐요.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요거 회계처리 지금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충당금을 50 늘렸잖아요. 회복시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충당금 잔액이 80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얼마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어요? 120을 설정하면 되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12월 31일 날 대손 삼각비 줄여서 쓸게요. 120만 원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120만 원 설정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은 충당금, 여기까지 회계처 똑같으니까 30인데 충당금을 30만 원 회복시켰거든? 그럼 충당금이 얼마겠어? 60 남은 거지. 2억 원의 1%인데 이 사람은 6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얼마를 세워야 되겠어요? 200에서 60이니까 140을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손 삼각 B가 140만 원이 설정이 되고 똑같은 이름으로 대손 충당금이 140만 원 설정이 되는 거야. 갈 길이 서로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으려면 첫 번째 뭘 따져보면 되냐면 이 사람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12월 말 현재. 이렇게 하나 충당금 잔액이 똑같으면 되잖아. 봐요. 여기서부터 32전, 충당금이 52전, 그리고 얼마 설정했어? 120을 설정했잖아. 남은 거 뺀. 그러니까 충당금 잔액이 얼마야? 200만 원이잖아. 그죠? 얘는 30인데 30 회복시켰죠. 62전. 부족한 140 다 채웠죠. 얘도 대손 충당금 잔액 200이야. 똑같잖아. 그 다음에 뭐만 맞으면 돼요, 이제. 1년 동안 처리한 대손 상각비가 똑같은 거 봐봐요. 자, 이쪽 라인은 대손 상각비를 얼마 처리했나 봅시다. 여기 위에까지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대손 상각비가 이쪽에 있어요. 대손 상각비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비용을 취소시킨 거죠. 예? 마이너스 10이네. 그리고 비용이 120 있죠.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가 120 있고 취소당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대손 상각비는 110만 원인 거야. 이 사건 이후로. 여기 비용 하나 있고 취소당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110이죠. 그럼 얘 봐 이제. 얘 비용을 취소시킨 게 30이고 설정한 게 140이잖아. 그러니까 140에서 30 취소시켜봐. 110이잖아. 그래서 정리할게요.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저쪽 걸로 이렇게 뒤집으려는데 다 주면 똑같이 맞추면 되겠는데 이걸 5대 3으로 해야 되는지 5하고 1해야 되는지 3하고 1해야 되는지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얘는 이걸 먼저 다 채우고 나머지 했고 얘는 이걸 다 채우고 나머지 했어도 뒤로 가는 결과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내용물은 충당금 잔액 200 똑같고 저 사건 이후에 대손 상각 비용 처리한 거 똑같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거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충당금을 먼저 채우던 비용을 먼저 채우던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이제 여기 봐. 왜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거를 여기처럼 단기 거를 대손 처리하면 단기 거 그대로 취소시키려는데 전기 거는 왜 취소시키지 말고 그냥 충당금만 하러 올까? 이렇게 하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아진다니까. 어? 충당금을 많이 회복시키면 그만큼 기말에 설정을 적게 하게 되고 상각비를 많이 취소시키면 그만큼 충당금이 들어가니까 많이 설정하게 돼.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귀찮게 1년, 2년 전에 있는 회계처리를 뒤집으라고 해서 뭐 하겠냐. 그냥 충당금만 회복시켜. 근데 이거는 참 방정맞지 않니? 단기 금방 처리한 걸 금방 또 회수할 거니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취소시켜서 만나서 사라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기말에 설정할 때, 그 다음에 확정 시, 회수 시, 그 다음에 다시 추가 계상할 거를 설정했을 때는 다 박스에 표로 정의해 드렸어요. 처음 하실 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시험과 관련된 이래요. 일단 대손이 일어났다 치면 문제는 셋 중에 하나야. 제일 먼저 뭘 찾아요? 그 회사에 프로그램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찾아서 있으면 다 갖다 써. 없으면 갖다 쓰고 비용 처리. 아예 없으면 비용.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다. 그 다음에 회수가 되면 둘 중에 하나. 전기께 돌아오면 무조건 돈 받고 그냥 충당금만 늘려. 단기께 돌아오면 단기의 전표를 찾아서 차변 걸 뒤집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결산 때 나오겠죠.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는데 얼마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 2억 있는데 이 회사가 1% 설정하겠대. 그럼 바로 다 200을 설정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찾아. 80 남았네요. 그래서 12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고 비용은 붕괴는 똑같죠. 이제 여기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는 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상황 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